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무슨 이론적인 내용도 아니고 플립 러닝 모르시는 분도 없고요. 또 여기 뭐 상당 경험을 갖고 계실 텐데 부담 없이 그냥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담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아주 짧게 한 1, 2분 정도로 제가 축약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의 인터넷 사기 피해 구제 방법에 주기적으로 설치하고 가능한가요? 문자로 모르는 분부터 우선 플립 러닝 강의를 좀 하려다 보면 그냥 주로 학생들이 강의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강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몇 가지의 소프트웨어하고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소크라티브 앱이라는 게 있죠. 소크라티브는 교수용하고 학생용이 있는데 학생용들을 다 깔게 하고 교수가 이제 단문 같은 거 물어보면 그 답한 거에 따라서 바로 몇 퍼센트나 이런 응답을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앱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기술법 특강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시범을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 이 플립 러닝 강의는 강의 동영상을 어딘가 올려놓고 학생들이 미리 학습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올려놓는 그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근데 제가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무슨 페이스북으로도 해보고 또 뭐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카페 이런 걸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이게 상당히 유용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이버 밴드가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이걸 좀 많이 썼고 그런데 이제 우리 클래스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희대에서 제공하는 거 클래스 홈페이지에다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런데 클래스 홈페이지는 좀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강의 자료로 동영상만 올라가요. 거기에 이렇게 어떤 설명이나 해설을 써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것을 다른 메뉴로 가야 돼요. 공지사항 뭐 이런 데로.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밴드 같은 것은 바로 그 동영상을 올리고 그 밑에다 하고 싶은 말 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라. 그럼 거기에 댓글 예를 들면 제 수강생은 보통 70명에서 75명인데 댓글을 달아라 그러면 한 60명에서 70명이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수업을 참여도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참여하고 있고 누구는 참여를 안 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글 클래스룸 이거 뭐 많이 이용하라. 구글 클래스룸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죠. 그래서 플립 러닝 강의라는 것은 플립트 러닝. 이 거꾸로 된 수업이다 그래가지고 종래의 주입식 강의 스타트에서 제시된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내용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을 완성하는 형식이다.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누리고 있죠. 대학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에서 활발히 도입을 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플립 러닝 강의를 우리가 번역할 때 보면 거꾸로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자기가 공부해갖고 와서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모르는 거 교수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주도한다는 거죠, 강의를. 그래서 거꾸로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종래 강의 중에도 우리 교수님들 보면은 학생들을 참여를 적극 유도해가지고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은 그런 강의가 많이 있는데 거꾸로 학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스스로 학습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플립 러닝 강의로 이렇게 부르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는 말을 누가 씁니까? 매스컴에 찾아보면 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플립 러닝 강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예를 들면 3시간 강의를 한 번에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교수님들은 두 번에 나눠서 하잖아요. 75분씩 한 번에 할 때는 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사전에 이제 수업이 시작될 때 사전에 이제 10분에서 20분 뭐 길게는 30분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강의 개요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자료를 같이 시청을 하고 그 시청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에 같이 검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보면은 3시간짜리면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75분짜리를 만약에 20분, 30분 이렇게 들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안 남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막 그냥 같이 막 점검하고 하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아예 집에서 해와라. 집에서 듣고 와라.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점검을 한다. 이런 식인데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래서 집에서 너희들 이거 듣고 와.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점검한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만 수업을 해야지 다른 시간에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요즘 학생들이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당 2회 수업이니까 주당 1회 수업은 그래도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시험 본다고 해서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본다고 해서 막 당일치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가지고 답안도 쓰고 하는데 매 시간 10분, 20분 이렇게 같이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좀 전에 그랬는데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무슨 내용이었는데 전부 그러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죠. 어떻게 교수도 이렇게 잠깐 졸다가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텐데 그런 학생들이 20분 동안 듣고 들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강의 초반부에 한 25분 동안 함께 시청하고 나머지 한 40분에서 50분 동안을 학습 내용에 대해서 토론과 질의응답을 해서 학습 효과를 올린다. 이게 이론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 해봤더니 그렇게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번 강의를 하고 매번 강의 시작할 때마다 그 내용을 같이 듣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형식이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에 대한 강의를 다시 해야 됐다. 다시. 그래서 20분 동안 그냥 날리고 50분 동안 강의를 다시 하는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가뜩이나 짧은데 75분, 50분으로 줄여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의 시간만 줄어들었다. 그래서 강의 진행 방식을 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학기에 1년 전에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가지고 이거 뭐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강의에는 이게 안 되나 보다 뭐 그랬는데 두 번째 강의에 다시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조금 바꿔가지고 그래서 매주 2회의 강의 시간 중에서 한 번의 강의 시간을 아예 동영상 강의 시청일로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학습을 해와라. 출석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같이 시청할 때는 한 20분 정도 동영상이면 되지만 아예 나오지 말라라고 하려면 그래도 75분짜리 강의인데요. 그래도 한 60분, 짧아도 한 5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립 러닝 강의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그거 막 그냥 설렁설렁 놀고 먹는 강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강의 동영상을 미리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한 학기분을 미리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학 2달 동안 2달 내내 찍어야 돼요. 50분짜리 강의 하나 찍는데 하루면 될 것 같죠. 준비해야 되고 찍은 거 편집해야 되고 편집이라는 걸 이걸 하면서 해봤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또 16주 강의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학습지원센터에서는 13주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죠. 상당히 좀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학기에는 한 60분짜리 강좌를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은 뭐냐면은 강의실에서 이렇게 얼굴 보면서 교수님 강의를 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으로 같이 이제 강의를 재밌게 듣는데 또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와라 그러면 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50분, 60분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듣는 거는 굉장한 고문이죠. 한 5분이나 10분짜리 뭐 동영상 봐도 지겨워 죽습니다. 그리고 50분, 60분 처음에는 75분짜리 강의인데 50분은 들어야지, 60분은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검색했고 학생들이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이제 활발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도 공부를 해온다는 보장도 없고 해온 학생도 별로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장 큰 원인은 한 짧은 동영상이면 학생들이 좀 열심히 듣고 올 텐데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짧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학기가 이제 이번 학기는 아예 그냥 똑같이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지만 하루는 동영상 강의 시청일로 하고 그 대신 강의도 뭐 50분, 60분짜리 이런 거 안 만들고 30분짜리로 30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20분짜리도 범위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짧으면 되게 좋아하죠 학생들은. 그래서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충실히 학습을 해와라. 그 대신 그 학습한 내용을 이제 발표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를 이제 점검을 제가 좀 확실히 하는 쪽으로 점검 위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가지고 강의 동영상도 30분 이내로 줄여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졸지 않고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요약을 잘 해줘가지고 듣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발표를 시키는데 그 무슨 내용을 들었냐 강의 개요를 발표하는 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그런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팀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과 관련되는 매스컴 기사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강의가 살아있는 강의가 되려면 실제로 이것과 관련되는 매스컴 기사가 어떤 기사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것을 잘 링크해갖고 와서 발표해라 강의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그걸 듣고 우리 강의 내용이 저런 어떤 사회의 모습으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 가지로 발표의 내용과 토론의 내용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원을 받아서 또는 발표하기 싫다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했던 거죠. 이제 강의 동영상을 이제 60분짜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다가 30분짜리로 이제 바꿨다고 했는데 처음에 동영상 만들 때는 강의실에 가서 찍었습니다. 강의실에 가서 칠판에다가 막 설명하는 거. 여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실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빈 강의실 가서 찍거나 아니면 제가 다 찍어놨다고 했잖아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그 찍은 것 중에 잘 된 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50분으로 편집해가지고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좋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필기 안 해도 되고 그냥 강의하는 걸 찍어줬더니 자기네들이 필기를 다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 강의실에서 그냥 강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서 하니까 강의안까지도 공개가 다 되고 그러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강의 방식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특별히 뭐 설명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설명드리면서도 좀 뻘쭘합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해서 보여드리는 위주로 할게요. 보여드리는 위주로. 이게 또이 사실 강의실에서 하는 강의 형식으로 강의를 찍어서 사실 학생들한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강의 동영상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마치 그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 체계를 잡아보자. 보듯이 거의 표현에 대한 체계를 잡아보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거의 사실 현실 공간에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줘야 학생들이 더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문법이나 민법이나 마치 수업을 듣는 현실 것처럼 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시간에는 학생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행위가 아니라고요. 가상 공간. 네. 문화라는 용어의 유래는 영어의 culture, 살펴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사회 조직, 경제 체계, 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를 따라오시거든 강의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를 같이 보면서 내용이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짧으면 이 초급 기호양을 문화로 보는 사상 부담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소우월주의라고 보통 부르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플립 러닝 강의의 이제 주목적은 수업 참여도에 있는 거죠. 생명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참여도를 높게 만들려면
강의가 흥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쯤은 특별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사회 문화니까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문화의 역사라는 건 곧 우리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고 우주 탄생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자관 카스믹 보이즈라고 다큐멘터리인데 일단 인터넷에 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모건 프리먼이라고 쇼세프 탈출에 나온 그 배우가 해설한 건데 보면은 상당히 일반인이 봐도 상식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런 것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런 거 좀 많이 보여주세요. 교수님 내 강의는 듣기 싫고 이런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싶다 그래요. In the mains, most assumed that the Earth was the center of an unchanging universe. 우주의 크기부터 우주가 처음에 발생했고 인간의 이제 나타났고 이런 것들 이제 야외 수업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야외 수업 학생들이 야외 수업 배울 교수님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이 없었는데 그럴까요? 해가지고 야외 수업을 하는 대신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발표를 하는 내용을 그러면 야외 수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와라. 내가 여러분들 팀별 학습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만들어 갖고 오면 그 강의실에서 같이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학생이 만든 겁니다. 야외 수업 실시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지털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발표할 구조입니다. 야단을 치면 이렇게 잘해요. 자료 올리려다가 우리는 또 저작권을 그냥 우리끼리 보고 말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름 러닝 강의를 할 수 있나 봐요. 우리 현실상 그런 것들을 제 수강생은 75명입니다. 75명이 한개로 돼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하려면 전원을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조별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를 나눠야 되는데 75명을 한 10명씩 나눠도 7.5개 팀이 필요하고 1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발표를 시켜도 팀이 발표를 하려면 10명이 다 발표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이것을 이제 강의실 좌석하고 관계해서 팀을 나눴던 거예요. 발표 내용은 지금 팀별 토론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어느 팀은 강의 개요를 발표하고 어느 팀은 키워드를 발표하고 어느 팀은 메스터 기사를 발표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9개 팀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항상 매 시간마다 3개 팀이 발표를 합니다. 3개 팀. 그러니까 9개 팀 중에 3개 팀이니까 학생들의 3분의 1이 매번 발표와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업 참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졸다가 나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강의에서 학생들이 3분의 1은 발표도 하고 나가서 발표도 하고 막 그냥 질의응답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했더니 괜찮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실은 저는 이상하게 강의실 이렇게 요청하면 항상 205강의실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줄이 9줄이 돼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강의실이죠.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근데 이제 일렬로 앉아서 교수를 바라보고 수업을 듣도록 돼 있고 이렇게 조로 나눠도 조원들끼리 토론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매번 야외 수업에서 밖에 나가서 그냥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바로 뒤를 돌아보고는 잡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고는.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앞에 줄하고 그 뒤에 줄은 한 팀으로 묶어도 되겠다. 이렇게 살짝 돌아보고 토론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9줄이니까 2줄씩 왼쪽에 4개죠, 오른쪽에 4개죠. 맨 뒤에는 한 줄씩 남으니까 2개를 합쳐서 한 조 해가지고 9조로 만들었습니다. 9조. 그래서 75명을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가 한 팀이 딱 좋은데 5명으로 나누면 15팀이나 돼서 수업 참여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측정은 아니지만 2주를 한 조로 팀을 구성했다. 그래서 왼쪽은 1357조, 오른쪽은 2468조 하고 맨 뒤에 한 조를 9조로 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했더니 이제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앞에 앉고 싶은데 저희를 이렇게 고정석으로 해놓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방식이 이제 그러면 매주 할 때마다 한 조씩 뒤로 물러라. 맨 뒤에 조가 맨 앞으로 와. 그랬더니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수강생의 보상 문제인데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팀별로 앉았을 때 그 자리 배치 문제는 2줄씩 이렇게 계속 뒤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팀원을 예를 들어 팀원이 7명이다, 6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발표팀이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안 왔다. 그러면 발표를 나눠서 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안 온 학생은 결석 처리하고 발표를 안 한 걸로 처리하겠다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체 수강생의 3팀이 발표를 해야 되니까 9팀 중에서 3분의 1은 수업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수업 참여도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죠. 발표팀 선정을 위해서 자원에서 발표할 팀 그러면 초반에는 좀 몇 팀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원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강제로 각 팀원의 팀장들 다 나와서 해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뭐 가위바위보 또는 뭐 끝말 잇기 무슨 뭐 재밌는 게임 없나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발표팀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다고. 그 준비해온 동영상을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거기 있죠. 동영상을 하시죠. 이번 강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방문하는 거. 가장 우리 청취자들에게 가장 많은 부분이 단계 구역에 있는 주제죠. 방문하는 이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2줄씩 한 줄로 하시면은 팀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하실 수 있다. 연예인 강사들이 조별로 앉아 있으니까 조별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우리 조가 만약에 선택이 되면 다음 이어지는 누가 와서 발표를 하고 누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어떻게 하고 키워드를 스피커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완성사 정리하고 어떻게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자, 활발하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학생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해온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토론 시간을 줍니다.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주도를 해서 발표할 건지 또 토론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느 조가 발표할지 정의연 발표팀, 띠에도 발표팀, 세 팀이 나오고 학생들이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75분 내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먼저 방송통해와 전화번호 판매를 드리겠습니다. 팀원이 전원이 저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인당 1, 2분 정도밖에 발표 못합니다. 두 개씩 세 쌍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놨죠. 계속 거래에는 통틀어지고 뭐가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래서 계약 철회 일주일 7일 아니면 14일은 계약 철회 기간이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리로서 보호를 공중에 해주고 있는 게 어떤 거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소비자법의 전문가예요. 이 발표한 거 보니까 뭐 나는 내가 얘기할 때는